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자유애국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가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TV 등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국군의 날, 그것도 건군 70주년을 맞이한 국군의 날 행사를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군에서 그나마 36년간을 사관학교 4년을 포함해서 36년간을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런 국군의 날 행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밤에 국군의 날을 행사하는 것을 저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군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군이 어둠의 자식입니까? 왜 야밤에 불과 한 3천여 명 모인 장소에서 꼭 이벤트 쇼 하듯이 행사를 하느냐 이거죠.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아니 국민들이 국군들을 좀 그 위용을 보고 말이에요. 아, 우리나라 국군이 저 정도로 사기 춤춘해 있구나. 아, 저 정도의 무기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구나. 눈으로 보고 그 위용을 보고 그 복무당당함을 보고 안심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안심을. 아,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믿어도 되겠다. 우리는 그걸 믿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자.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면은 우리 국군이, 저 믿음직스러운 국군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는 자리입니다. 근데 야간에 가수 불러가지고 무슨 쇼하고 거기 참석한 일부 장병들이 거기에 같이 흥을 즐기고 이 모습이 국민들이 보고 안심을 하는 겁니까? 국군을 믿는 겁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예? 그런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자부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뭔가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죠. 국민들한테. 그 복무당당하고 눈빛이 빛나고 말이죠. 훈련에 단련된 구릿빛 피부를 말이죠. 강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저 국군들이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북한이 핵미사일로 무장해서 하고 말이야. 아직까지 내려놓지 않고 있지만은 어떻게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국군이 저 정도면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런 안심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간에 어둠 속에서 말이야. 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거기 머릿속 또 어제도 저 행사 그 장면을 잠깐 봤는데 처음에 태권도 이렇게 15만 원이 나오는데 태권도를 하면은 전투 태권도가 전투 현장에서 야전에서 전투 현장에서 적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최종 육박전 때 쓰는 무술을 어디에 무슨 광대 노래 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예? 대한민국 저 특전사 또 해병대가 어느 부대 태권도 팀인지 모르겠는데 주로 해병대 아니면 특전사 아니겠습니까? 그 쇼단으로 전락한 겁니까? 예? 그리고 처음에 노는데 배경음악이 늙은 군인의 노래 이렇게 아마 이게 요즘 금지곡으로 옛날에 지정됐다가 다시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노래가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틀려요. 저는 이 노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힘이 쭉 빠져요. 아주 그냥 저도 그 예비역으로서 늙어가지고 제역을 전역을 했지만은 별로 그 서글퍼요. 이 노래를 들으면은 왜 국군을 그리고 서글픈 존재로 아주 그냥 씩씩한 노래 말이죠. 용기를 북돋우는 노래 이런 노래를 배경으로 깔아도 뭐 하는데 뭐 늙은 군인의 노래인지 해가지고 쭉 쳐지는 노래를 그것도 경축 행사에 첫 곡으로나 첫 곡이 아마 첫 곡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 행사를 기획했는지 뭐 청와대 뭐 행정관이 뭐 매번 이런 행사를 다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를 다 기획하는 거로 뭐 많이 알려져 있던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 안 해야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삼류쇼를 국군날 행사에 한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그런 쇼를 보고 국민들이 야 우리 국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신뢰를 하고 의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국방부에서 왜 그렇게 행사를 왜소하게 축소해서 하느냐? 기껏 해야 내란 해명이 아마 청와대에서 뭐 지침을 받았는지 그거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뭐 아마 그렇겠죠. 국방부 눈치 잘 보니까. 군사 프레이드는 독재 국가에서 주로 한다. 독재 국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이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 이제 북한을 예를 들은 것 같아요. 북한은 요즘 칭찬하기 바쁜데 또 거는 나쁜 사례로 북한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은 뉘앙스상 유추해 보건데 북한을 염두에 둔 거예요. 북한 뭐 중국 또 러시아 이런 나라들 군사 프레이드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은 올해마더라도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 자기들 건군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월 8일 날 대대적인 군사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열병식 김일성 광장에서. 우리나라 국군 날 그냥 자기들이 영병 그것도 평창 올림픽 하루 전날. 그때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야 이거 평화 올림픽 하는데 북한도 참가하기로 했는데 아니 갑자기 그 전날 무슨 군사 프레이드가 뭐냐 이거야. 예?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했어요. 그 다음에 9월 9일 소리 평양 북한 정권 수립일이죠. 우리는 지금 건국절이에요. 건국절.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인정 안 하는 헌법상 반국가 단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로 치면은 8월 15일 금년 8월 15일 그 다음에 10월 1일 국군의 날 8월 15일 건국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날 대대적인 군사 프레이드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북한이 했으니까. 근데 독재 국가에서 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사를 이번에 한다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런데 저는 민주국가에서도 합니다. 프랑스 유명한 그 개선문 그 군사 프랑스 혁명 기념일 날 프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영국도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도 군사 프레이드 검토 지시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 등등 해서 올해는 못한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되죠. 솔직하게 그냥 북한 좀 눈치 보여서 했다.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평화무대 해가지고 전쟁이 없다 해놓고 평화가 다 온 것이냐 이렇게 온 전체 대통령부터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군사 프레이드를 하고 말이야 그 뭐 지금 미사일을 시연을 하고 이러면은 북한을 꼭 위협하는 것 같이 해서 북한이 신기를 건드릴지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더운 여름에 준비하는 장병들이 뭐 힘들 것 같아서 이랬다. 참 물론 힘들죠. 장병들
힘든 거 제가 직접 수십 번 해봤죠. 저 압니다. 힘듭니다. 한데 힘든 것 이상의 보람이 있어요. 사기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군인을 국민들이 알아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고 사기가 올라. 그 보람이 있고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을 땀 흘려 하지 않습니까? 뭐 힘들면 훈련 안 해야죠. 근데 왜 합니까?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투에서 승리했다. 얼마나 보람 있고 사기가 올라갑니까? 또 국민의 신뢰를 받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에? 이거 어떤 사람이 이런 그것도 국민들한테 국군의 날을 이렇게 왜소하게 희한한 방식으로 하는 데 대해 변명이라고 이렇게 늘어놓은 게 참 제가 보기에는 참 딱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장병들이 국민들과 즐기도록 기획했다. 장병들이 즐기는 게 그 몇 사람 나가서 3,000명도 안 되는 장병들이 무슨 그 가수들하고 좀 흥을 즐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게 참가하지만 62만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국군은 그 사기는 그럼 그 같이 못 즐기서니 그건 뭐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사기는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죠. 예? 자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집단에 대한 자부심 그다음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긍지 보람 이런 게 느껴져야 사기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절기도록 한다 기획했다는 거는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사기는 그렇게 올리는 거 아니죠. 예? 또 뭐 저녁 프라임 시간대에 온 국민이 시청하기 위해서 야간에 했다. 야간에 행사한 이유가 예전에 그럼 낮에 할 때 국군의 날 행사할 때는 국민들 시청 안 했습니까? 예? 어제 내가 TV 여러 채널을 돌려보니까 뭐 불과 한두 군데 그것도 저 일부 방송을 하더군요. 뭐 전 국민이 시청해요. 그리고 낮에 할 때도 다 옛날에 지상파 방송을 해서 KBS를 비롯해서 다 방송을 생중계를 했고 그것도 야간에 뉴스 시간에 계속 내보내고 해서 오히려 지금보다 어제보다 훨씬 수준 높게 국민들이 진짜 본무당당한 국군들을 보고 그 국군의 위용을 보고 안도를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시가행진할 때는 실제 서울 시민들은 그 연도변에 서서 또는 빌딩 그 각 층에서 꽃가루를 뿌리면서 꽃다발을 걸어주면서 국군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국군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쫙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믿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근데 이게 무슨 가수들 나와가지고 뭐 노래 뭐 이렇게 부르고 말이죠. 그 좁은 광장에서 그래 같이 막 흥을 즐기고 하는 이게 무슨 사기가 올라갑니까? 그 보는 국민들도 사기가 올라갑니까? 사기는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좀 행사 기획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앞으로 좀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 국군은 지금 말이죠. 정말 위대합니다. 위대한. 근데 위기에 처했어요. 위기에. 지난번 9월 19일, 18, 19, 20일 평양에서 남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제3차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 합의서가 발표됐어요. 그게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 또 그 부속 문서로 되어 있는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이렇게 이제 발표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야당입니다. 물론 정부 여당은 전혀 그 뭐 NLL을 내줄 리가 없고 국권이 지키고 있다는 동 정말 개변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예?
그 전문가도 없더라고요. 그 발표하는 사람들 뭐 서해에 가서 NL 근방이라도 한번 가봤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예? 있겠습니까? 탁상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 저는 NL을 수없이 거기서 경비작전을 해봤고 또 지휘를 해봤고요, 경험을 해봤어요. 예? 그 합의대로 하면은 대한민국 서해는요 못 지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적에게 이미 내준 거예요. 서해 5도 해병 6교단 그 백령도에 있죠. 그 다음에 연평부대, 해병 연평부대, 그 일개 연대가 연평부대 있죠. 그 다음에 6교단은 일개 여단이 가요. 완전 고립 무력화됩니다. 왜? 거기는 저 NLL로부터 병영 서방 NLL로부터 남쪽으로 85km, 그 덕직도까지 완충수역이에요. 완충수역. 적대행위 금지구역이에요. 포사익도 못해. 기동훈련도 못하는 거 딱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평화수역 해가지고 공동으로를 딱 하게 돼 있죠. 그거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게 어디까지 도로냐면은 수해 그 인천저 영종도 앞에 오늘 저 아침에 제가 영종도에 어디 좀 누구 공항 영접할 일이 있어 갔다 왔는데요. 그 내려보니까 바다가 또 다시 새삼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저기까지 북한 어선이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이야 정말 큰일 났다. 그 다음에 덕적도까지 내려줬다. 덕적도는요 서해를 지키는 저 해군 이함대 그 스팽택에 해군 이함대 사령부가 있는데 팽택항에서 나와가지고 외해로 빠져나오면 틈 만나는 섬이 덕적도입니다. 그 덕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군 함정들이 유사시에 아마 배진을 할 거예요. 그래 중요한 그까지 다 내줘 버렸어. 그거 어떻게 지켜요? 제가 해군 이함대 전투전단장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 준장 때. 너무나 그거 잘 압니다. 유사시 제가 전투함을 타고 나와서 해상에서 취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해군 이함대 전 함정에 대한 전비태세, 훈련, 이 관리, 이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걸 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백령도에서 제가 소령 때 기지장을 했습니다. 레이더 사이트 선거에 전탄 감시 소장을 했어요. 잘 알죠 그게. 즉 그걸. 그리고 함장하면서 또는 함정 근무를 하면서 무수히 그 NLL 지역에 출동을 나와서 경비작전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위 때 무장감초선을 남해도에 침투한 무장감초선을 객침시키고 거기 탑상한 공작원 6명을 제가 같이 수상시키겠습니다. 물론 도망간 3명은 육상에서 전투하다가 우리 육군과 교전 끝에 우리 육군이 3명이 전사했어요. 공작원 3명 소탕 거예요. 근데 지금 남해도로 80년 그런 게 38년 전이죠. 우회에서 침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방에는 워낙 출동할 테니까. 밝은 날이라서 그러면 뭐 안 되니까 좌측으로 공해상으로 며칠에 걸쳐서 우회를 해서 모선을 가서 모선에서 자선을 내려가지고 그 침투항까지 침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해 그러냐? 그냥 위장 어선에 타고 와가지고 위장에서 그냥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다 막을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 내주놓고 무슨 재주로 철통같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게야. 근데 뭐 육상에는 뭐 아이고 육군들 말이죠 20km인가요? DMZ MDL 군사 분계선 뭐 20km 내에서는 그 뭐를 못해요. 뭐 또 5km 내에서는 뭐 포사익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접촉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항공 정찰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접촉 지역의 영토, 그다음에 영공, 그다음에 영해, 그 접촉 지역. 그러니까 북한 하고 그러니까 전방 지역, 그건 그 영해, 영토, 영공을 다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그게 9월 19일 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열흘 지나가지고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또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물론 그 며칠 전에 9월 28일이 매년 9월 28일 서울 수복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중앙청 광장에 해병대가 먼저 그 가서 태극기를 올리고 말이죠. 그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데 그 행사를 했어요. 9.28 서울 수복 개념 행사. 없어요 올해는. 서울시청에서 안 해요. 작년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뭐 교과서에도 뭐 북한이 남침도 빼고 말이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도 빼고 말이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죠. 국민들이 이게 1950년에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다 공산에서 될 뻔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9월 28일 서울을 뺏겨다 다시 찾았다. 이거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호국 의지를 다져야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안 해요. 그리고 서울시청에 시청 그 벽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있지만은 김정은이가 또 있어요. 김정은이. 천하에 살인범이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공무부도 죽이고 자기 의붓 형도 죽이고 그것도 외국 공항에서 척건들 말이죠. 그 높은 놈들 뭐 충성을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뭐 좀 졸았다고 죽이고 죽이는 방법도 고사총으로 쏜다든가 뭐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다 이게. 그렇게 죽이도록 지시한 사람이야 김정은이가. 그 테러 지령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도발을 핵 개발하고 핵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말이죠. 수없이 도발을 한 당사자 말이에요. 전범이 전범. 그 핵 가지고 계속 고갈 치면서 사기치는 핵 공갈 사기범 말이에요. 그리고 반인류 범죄자야. 유엔이 그렇게 정의했다고. 반인류 범죄자. 정치범 수용자 20만 이상을 가둬놓고 있고 말이야. 뭐 우리나라를 다시 뭐 서울에 방문한다는데 참 그 사람을 환영해야 됩니까? 예? 그 범죄자를. 지금 뭐 전직 대통령 2명을 지금 아주 죄도 확실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유죄 선고가 되지 아직 대법원까지도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구속해가지고 재판하고 있죠. 1년 6개월 이상. 구속을 하고 체포를 해서 구속할 사람은 김정은이지. 김정은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뭐 살인했습니까? 테러 지령했습니까? 전쟁 도발했습니까? 뇌물 뭐 그것도 드러나 사실인지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는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제하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그 전직 두 사람 대통령에 비하면 김정은이 쟤는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런 놈을 환영을 한다고? 포옹을 해? 국민들이 뭐 이게 뭐 머리에 무슨 그 기억이 다 지워졌습니까? 그리고 그 놈 때문에 죽은 우리 장병들 국민들은 뭡니까? 한국에 오는 즉시 체포해야 됩니다. 김정은이는. 체포해서 국제행사재판소로 넘겨야 돼요. 아니면 국내법으로 처리하든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이제 북한이 핵을 구체적으로 폐기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매번 말장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9.19 그 공동성명 합의서 발표할 때도 보니까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처음으로 이제 핵이란 말을 했다는데 그거를 좋게 해석해서 야단인데 정확하게 표현은 조선반도에 핵 위협과 핵 무기도 없는 조선반도를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김정일이 자기 육성 조선반도. 북한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여튼 북한하고 핵 이 협상을 수없이 했는데 북한 핵이라는 말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핵실험장을 폐기했다던가 폭파쇼 했죠. 풍계리. 그 다음에 뭐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발사장 그걸 또 폐기하겠다. 그거는 가지고 있는 핵을 어떻게 폐기하겠다는 이야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핵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이런 뭐 의지 정도 쇼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핵이 지금 한 60개 있다고 그러자는 거예요. 20개 내지 최소한 최대 60개까지 있다. 그거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ICBM 그 핵을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없애라. 근데 그 뭐 목록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없애냐 이거야. 그게 하루 이틀 지났습니까? 연말 그렇게 하면 연구에 하면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안 하고. 절대 북한은 폐기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고 보십시오. 4월 27일, 4.27 남북 정상회담 전에 4.20, 4월 20일인가요? 북한 최고인민회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방송도 했습니다만 분명히 그냥 못 받고 자기 핵 보유국 선언했지. 우리 뭐 국내 언론에서는 일부만 해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정부에 소위 유리하게 핵 경제 병직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마치 핵을 포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보고를 많이 했어요. 정확하게 안 그렇습니다. 핵 보유국을 천명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천하의 보금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보금으로 핵을 이제 보였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 헌법에도 명시돼. 헌법에도. 그런데도 우리는 막 핵이 다 포기했다. 뭐 잠을 푹 자도 좋다. 전쟁은 없어졌다. 이따의 소리를 예? 제가 누가 그런 이야기 한 거 아시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뭐니까 야 휴전선 그게 판문점 그 공동병비국이라고 있었습니까? JSA. 그 다음에 철원 지역에 DMZ 그 비무장지대에 지뢰 철거 작업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 11월 30일까지 다 철거한답니다. 지뢰. 그 지뢰 왜 설치했죠? 주 목적은 적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간 벌어야 되니까. 기습을 빠는데. 지뢰가 있으면 조금 적의 침공 속도가 늦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뢰 설치한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지뢰 매설 밀도가 우리나라 제일 높다고 뭐 오늘 어디 보도 나왔던데 200만 발 이상이 깔려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제거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지뢰는 그렇게 함부로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통일되기 전까지는 그 제거하면 안 돼요. 왜? 무수한 도발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선의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6.25 전쟁 후에 그러니까 정전협정 이후 1953년 7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몇 번 도발한 줄 아십니까? 군사 도발을 3,034회를 했답니다. 3,034번을 도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도발로 인해서 우리가 508명이 죽었답니다. 508명이. 그런 집단이 지금 말이죠. 자기들이 작년부터 대북 제재가 유엔 미국 대북 제재가 막 엄청나게 쪼으니까 이걸 완전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 제재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화를 이렇게 평화를 내세우면서 위장 평화 공세로 이렇게 현재까지 온 거예요. 속인 거죠. 사기 도박에 우리가 속은 거죠. 제가 매번 이렇게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방송도 4.27 남북 정상회담 5일 전에 첫 방송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근데 지금까지 쏘아온 게 맞지 않습니까? 뭘 믿습니까? 뭘 선의를 믿어요? 그런데 지금 지뢰부터 제거한다? 두고 보십시오. 북한이
계속 지금 그 압박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 상한 조치를 하면 뭐 또 뭐 어떻게 하겠다, 핵 폐기를 할 수 있다.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 근데 안 한다 이게야 미국이. 제가 미국 중간선거 11월 6일 있죠. 끝나고 공화당이 이기든 지든 뭔가 이게 대북 정책에 상당한 큰 그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하여튼 북한이 자기들이 못 얻었다 하면요 깽판 주고 놀 겁니다. 깽판. 뭐 도발합니다. 도발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도발할 경우에 우리 지뢰까지 다 철가고, 이미 전방지역 대전차 방어벽 막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철조망 한강 하구 쪽으로 또 동해안 철조망, 서해안 철조망 막 다 지금 철거하고 했지 않습니까? 대북 학생기도 철거했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군사 이번에 합의에 의해서 전방지역 영해 영공 영토를 다 내줘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막습니까? 다시 도발할 경우에. 그럼 누가 책임지죠? 예? 누가 책임지죠? 아마 이 정부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상황 조치를 먼저 해주자고 그랬지 않느냐. 제재다 해제하고 종전선언도 하고 말이야. 이래 안 하니까 저랬다 이럴 겁니다. 이렇게 책임질 생각 안 하고 그런 걸 우리가 한두 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는요 그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평화 어디 예?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힘을 우리가 스스로 빼고 있다 이거예요. Peace through strength. 이게 뭡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막 그냥 상식적으로 군사 전략, 국제 정치 관련 전문 서적에 막 무수히 노는 얘기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키죠. 근데 우리 스스로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힘을. 그것도 핵심적인 힘인 국군의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 행사도 힘을 빼려는 행사같이 이렇게 보인다 이거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국군의 사기를 진정한 사기를 올리는 행사냐 이거야. 예? 국군의 진정한 사기는, 국군의 진정한 이 힘은 국민이 국군을 보는 그 자부심을 국군이 느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부심을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는 행사가 국군에 대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잘 차려입고 말이죠. 다림질해서. 우리가 엄청 제가 행사 많이 참가해봐서 아는데 무산점검합니다. 예? 단합 뭐 닦은 상태부터 그냥 막 이게 다림질 상태 하나 해가지고 뭐 두발 상태 뭐 그렇게 제일 멋진 복장과 용모를 가지고 용의 수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넘넘한 자세로 행진을 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대오를 맞춰서 통일되게 말이죠. 그 다음에 착 그냥 우리가 가지는 무기체계 해군은 이제 공간 제한상 이제 뭐 군함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일부 뭐 이런 이제 UDT 또 SSU 이런 병사들 하여튼 이렇게 고무보트 메고 말이죠. 뭐 행진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주로 육군 보병부대가 주축이죠. 그리고 기계화 부대 막 첨단 그냥 미사일 뭐 탱크 수륙 양용 전차 뭐 이런 거 쫙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시가행진까지 하면서 국민들하고 보여주고 말이에요. 국민들 박수를 쳐. 이래서 국민들 그 국군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자부심, 긍지 이거를 국군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기가 춤추는 거예요. 사기가. 이야 이거 내 더 이제 국가 왕이라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이죠. 우리 국민을 말이야. 내가 어떤 고생이 있어 지켜내야 되겠다 말이야. 그것이 바로 내 가족, 내 행기를 지키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십니까?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국군날 행사하다가 좀 썰이 많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 몇 번 드린 겁니다.
국군은 그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중부가 수립되고 건국되기 전에 이미 건국이 시작됐어요. 1945년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1945년 8월 15일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그러니까 11월 11일에 해군이 창설됐습니다. 제일 먼저 국군 중에 제일 먼저 해군이 창설됐어요. 인사동에 그 해방병 그 해군 창설 그 표지석이 있어요. 해방병단 그때 창설될 때에 해군이라고 그러고 해방병단이라고 그랬는데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육군이 창설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수립되고 그다음에 해병대가 창설되고 공군이 제일 마지막 1949년 10월 1일 창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은 이미 소련군 전폭 지원을 받아가지고 탱크가 그때 뭐 200대가 넘었다고 그러죠. 근데 순식간에 기습 공격해가지고 서울까지도 3일 아마 서울이 점령이 됐을 겁니다. 그거를 대한민국 국군이 한 번도 항복하지 않고 유엔군 오기 전까지 그 2주간을 혼자 버텨냈습니다. 항복하지. 그리고 유엔군과 같이 다시 역전을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겁니다. 그 호국의 간성입니다. 물론 그 전에 건국 과정에 국군이 해군부터 제일 먼저 창설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건국의 초석이에요, 초석. 호국의 간성. 그 다음에 산업화 과정에 국군이 그 기관차 역할을 했어요. 국군의 첨단 그 행정력, 기획 이런 것이 산업 일선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정부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1980년 그 북군은 중립을 지키면서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 통일을 할 때 앞으로 국군이 이와 버팀목이 될 겁니다. 버팀목. 하지 않고는 군사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국군이 건재하지 않고는. 그런데 지금처럼 국군의 힘을 빼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전력 정강까지 말이죠. 군사합의서에 그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전력 정강까지 서로 협의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고 싶다고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협의한다는 건 북한하고 반대하면 못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합의하는 거야. 예? 완전히 국군을 절름발이 군대로 만들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이런 어떤 합의를 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둠 속에서 국군의 날이 사상 처음으로 치러졌는데 그렇다고 정말 우리 경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장교단 여러분 기웃기웃 하지 마십시오.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십시오. 정권은 유효하고 유한하고 국민과 대한민국은 무한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군 70주년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건군을 축하드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무운과 건성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